볼게요. 이번에는 1학기 기말고사예요. 이제 이쪽을 주고요. 같은 생각 같은 대상 다른 생각 볼게요. 학교에서 이거 배웠죠? 아직 안 배웠어? 그거는 니네 선생님이 잘못된 거다. 국어를 자 보도록 할게요. 이거 논설문이 하나 껴 있어요. 논설문이에요. 논설문. 자 한식의 세계화 그리고 둘 다 한식의 세계화야. 하나는 표준이 해법, 하나는 한식 본연의 정체성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둘 다 한식을 세계화해야 되는 건데 하나는 퓨전, 하나는 원조 한식, 그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교과서에 실렸어요. 글쓴이가 틀려요. 하나, 퓨전에 대한 거. 한식이 세계화를 하려면 한식을 현지인의 입맛과 문화에 맞춰야 된다라는 게 주제고요. 두 번째 거. 한식 본연의 정체성을 지키고 외국인의 입맛을 한식에 길들여야 한다라는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줄여가지고 원장님은 얘는 퓨전, 얘는 원조라고 할게요. 알았지? 그래도 알아먹겠죠. 퓨전이에요. 처음에는 퓨전 요리의 대가인 울프강 퍽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중간에는 퓨전 한식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이유는 퓨전 한식 개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왜 퓨전 한식이 왜 필요한 이유랑 뭐라고? 그 방법을 퓨전 한식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유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끝에는 외국의 식습관과 외국의 문화에 맞춰서 개발해야 한다라고 한번 다시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 기구가 이번에는 벤저민 주아노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중간에 한식의 세계 앞에 흔들리지 않는 한식의 정체성이 대빵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식 본연의 모습을 해치지 않으면서 외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한식의 세계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정체성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글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둘 다 이 세계화에 찬성을 해요. 세계화하자. 또 각 단락에 뭐를 하고 있어요? 소제목들이 써 있나 봐요. 이 교과서에는. 그래서 소제목이 있으니까 주장을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또 둘 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인용의 방법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울프강 퍽, 하나는 벤저민 주아노. 차이점은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주장을 뒷받침하고요. 자, 비유적 표현으로 뭐예요? 독자의 흥미를 끌고 주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비유적 표현으로 흥미도 끌고 뭐예요? 또 주장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죠? 비유적 표현. 하나는 예를 쓰고 있어요. 한식에 대한 입장을 볼게요. 이 사람은 직업이 요리사, 이 사람은 특별 기고가예요. 자, 김치를 볼게요. 수박김치. 이쪽이 퓨전이죠. 외국인은 배추의 물컹거림보다 수박의 아삭함을 더 좋아한다. 수박의 달콤한 맛이 김치의 맛을 더 풍부하게 한다. 한식의 전략은 한식을 현지인의 입맛과 그 문화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원조 쪽은 냉이김치.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나물로 김치를 만들어 먹었는데 냉이도 김치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다. 최고의 재료랑 전통 요리 조리법으로 승부를 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두 글에 쓰인 표현의 의미 볼게요. 한식의 세계와 퓨전이 해답이다. 음식은 하나는 퓨전 쪽이고요. 하나는 이 정체성
원조예요, 원조. 이게 무슨 소리냐? 음식은 진화한다. 한식도 여러 나라의 음식과 교류를 통해 진화한다. 음식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한다. 라고 돼 있어요. 소박한 밥상 볼게요. 한식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은 우리 민족의 문화와 혼이 그대로 보존된 한식을 의미해요. 소박한 밥상이 뭐라고? 저런 거예요. 알았죠?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퓨전이라는 이름으로 한식을 성형수술하는 것을 반대한다. 퓨전 한식은 한식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인위적이고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퓨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관점을 볼게요. 이 퓨전의 주장과 근거, 그 다음에 이 원조, 그죠? 정체성의 주장과 근거를 보고 관점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퓨전에서는 한식을 현지인 입맛과 현지인 음식 문화에 맞춰야 된다라고 그랬어. 현지인 입맛과 현지인 문화에 맞춰야 된다. 왜 그러냐? 자, 한식 만찬 코스 요리 개발. 유럽, 중국의 한식당에서 개발한 김치 전체 요리. 프랑스 한식당에서 찾은 한식과 와인의 조화. 이런 예를 들었지, 근거를. 예 방법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관점은 뭐야? 퓨전 한식의 혼을 지키면서 퓨전은 한식의 혼을 지킨대요. 혼을 지키면서 세계인의 미각을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한식의 세계화는 세계인들이 한식을 좋아하고 즐기게 될 거다. 세계하면 그죠? 퓨전은 그래도 혼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장은 정체성을 지키자. 그리고 길들여야 된다 입맛을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스파게티는 대중화되었지만 이탈리아 고유의 정체성은 상실했다라는 근거를 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스파게티 먹을 때 이탈리아를 떠올리지 않아요. 관점. 한식을 먹을 때 한국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한식 세계화다. 한식 세계화는 음식을 통해 한국의 정체성을 수출하는 거다. 자, 비교하면서 비슷한 글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읽으면 장점이 뭐냐? 대상에 대한 편협한 시선에서 벗어나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이렇게 글을 비슷한 거를 갖다 놓고 보면 도움이 돼요. 대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글을 비교하면서 읽으면 대상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자신의 생각을 그저 분명히 정할 수가 있어요. 두 글을 비교하면서 읽으면 교과서에 괜히 두 글을 이렇게 똑같은 거를 해놨겠니? 자, 글쓴이 동일한 대상을 두 글을 올려놨어요. 관점이 좀 틀린 거를. 독자는 이 관점이 다른 내용을 비교하면서 읽어요. 비교하면서 읽으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왔던 거죠. 대상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원장님이 이 본문 내용은 하나도 안 했는데요. 좀 잘 좀 하도록 하자. 넘깁시다. 효과적인 대화. 제발 빠지지 말도록 해요. 스승의 날도 중요한데요. 스승의 날이라서 스승을 보러 가는 건 좋은데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본다는 건 원장님이 납득이 안 돼. 핑계거리로 삼아서 하루 제껴보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이렇게 안 나오면 수업을 얼마나 많이 하냐. 그지? 응? 꼭 나와 빠져버릇하면 안 돼. 자, 보도록 할게요. 효과적인 대화요. 목적을 고려하여 대화하기.
대화의 목적에 따른 말하기 방법, 말하기 방식을 볼게요. 목적이 의사소통하는 거야, 관계 발전이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야,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말하기 방식. 의사소통하려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말해야 될 거예요. 또 직설적으로 돌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의사소통하는 거니까. 정보를 그지 중심적으로 정보 전달이에요. 관계 발전할 때는 정보랑 이런 거랑 좀 틀리죠. 돌려 말해요. 돌려 말해요. 왜? 기분 상하면 안 되니까 돌려 말하고요. 관계가 나아지게끔 그렇게 말해요. 또 공감적 말하기를 쓸 거예요. 공감적 말하기에 얘는 얘가 있어요. 알았죠? 문제 해결. 문제 해결 지향적으로 말해요. 문제 해결하려고. 그죠? 부탁, 요청, 설득, 사과 이런 게 문제 해결하려고 문제 해결 지향적 말하기예요. 이거는 좀 봐두세요. 선생님하고 효상이의 대화 볼게요. 교실에서 얘기할 때랑 동네 거리에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화제는 날씨에 대해서, 목적은 정보소통이에요. 교실에서 말할 때는 뭐예요? 의사소통 주로 하죠. 정보를 전달해 주죠. 교실에서 선생님이. 그지? 그래서 객관적 정보를 중심으로 얘기할 거고요. 비교적 격식을 갖춰요. 그죠? 뭐 존댓말 써주잖아요. 선생님들이. 그지? 그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를 반복해서 강조해요. 근데 선생님하고 효상이가 동네에서 만났어요. 이러면은 이렇게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죠. 존댓말을 선생님이 해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죠. 사적인 관심사를 중심으로 너 밥 먹었니? 뭐 이렇게 친한 척 하면서 그지? 얘기하겠지. 친근한 어조로 얘기하겠지. 그지? 맞아요? 또 공감하면서 말할 거예요. 공감하면서 말할 거예요. 자, 도영이와 삼촌의 대화 볼게요. 요거는 목적에 맞지 않는 잘못된 대화를 한번 나왔나 봐요. 하나는 관계 발전을 위해서, 삼촌은 정보. 한 명은 관계 발전을 위해서 얘기했는데 삼촌은 정보 소통을 했나 봐요. 도영이는 관계 발전이니까 당연히 사적인 내용을 화제로 삼고 있겠죠. 또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그저 우회적으로 말하겠죠. 우회적으로 말하자 관계 발전을 위해서. 근데 삼촌은 정보를 화제로 삼고 있고요. 정보 전달 같은 거는 뭐예요? 객관적으로 말하죠. 객관적으로. 또 어떻게 직접적으로 전달해요. 삼촌은 도영이의 대화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도영이가 바라는 반응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목적이 틀려서 그래요. 목적이 틀려서 그래요. 상대를 고려하여 대화하기. 대화 상대의 나이나 직업이나 관심사나 성격이나 경험이나 지식 수준, 관심사, 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대화 방식을 선정하면 좋겠어요. 재영이와 재규의 대화. 상대의 지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거에 예인가 봐요. 목적은 정보 소통이에요. 대화 참여자의 특성. 정보통신 기술 용어에 대한 지식 수준이 달라요. 한 명은 좀 있고 한 명은 없나 보죠. 재영이가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에 대해 재규가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아요. 재규가 뭐예요? 통신 정보통신 기술 용어를 아는 애네요. 통신 용어를. 얘는 모르나 봐요. 상대편의 지식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그치요. 눈만 뜨고 있으면 뭐하지요. 생각은 맹한데 눈만 뜨고 있으면 안 돼요. 이 CPU를 돌리면서 눈을 뜨고 있어야지. 재규가 재영이의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더 쉬운 말로 풀어서 하면 돼요. 그죠?
해결 방법을 쓰라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더 쉬운 말로 풀어서 하면 돼. 효은이에 대해 볼게요. 하나는 동아리 선배예요. 현민이. 친한 친구예요. 대화 내용. 효은이의 표정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나 봐요. 친밀도가 낮아요. 친한 친구니까 친밀도가 얘랑은 높겠죠? 맞아? 얘랑은 친밀도가 낮겠죠? 효은이고 현민이는 남자잖아. 게다가 그지? 이름이 그지? 내용은 개인적인 정보 제공을 안 해요. 근데 이 친한 친구 지혜랑은 고민을 얘기해요. 개인. 말하기 방식은 경어체를 사용해요. 선배니까. 비격식체나 반말을 사용하고 친근하게 말해요. 친한 친구니까. 그죠? 민준이와 아빠의 대화. 가족 간 대화의 문제점을 볼게요. 서로 자기 입장만 전달하려고 한대요.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해서 서로에게 무관심해져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상대의 입장이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거친 표현을 사용해요. 바람직한 가족 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돼요. 자주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돼요. 자주 이야기해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돼요. 가족도 배려. 우리 무슨 MBC 문화방송에서 중간중간 배려하라고 자꾸 선전하죠. 그죠? 자, 원장님도 선생님이 있기 이전에 아버지거든요. 그죠? 또 원장님도 자식이었던 적이 있단 말이야. 자주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부모님하고. 응? 근데 부모님한테 불만 갖지 말고. 응? 그지? 자주 이야기해줘야지. 너네 불만만 키우지 말고. 그지? 힌트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부모들한테도. 그죠?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기. 초기에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기. 이런 거 존중하며 대화하라고 그래서 내가 참았다. 이럴 저게 점점점 생략. 인터넷 언어 폭력 볼게요. 근거가 없는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말해요. 악의적인 댓글이나 욕설을 사용해요. 인터넷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수치심을 줘요. 수종이의 문자 메시지 볼게요. 속상한 친구를 위로하는 대신 나무라고 있어요. 직설적인 표현으로 친구의 잘못만 지적하고 있어요. 문제점은 이 사람들 간의 신뢰가 깨지고 갈등과 불화가 증가하고 있어요. 인간관계를 해치고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자, 인터넷에서 댓글은요, 절대 부정적인 건 죽어도 쓰지 말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10년이 지나도 그게 안 바뀔 것 같아? 바뀌어요, 내용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한번 자기가 상처를 준 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입장이나 뭔가가 틀리면은 다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서는 특히 문자로 하는 것들 되게 한 번, 두 번, 세 번 문자로 하는 거는요. 이게 공중에다 대고 서로 얼굴 맞대고 쌍욕하는 것보다도요. 더 오래가고 남아있어요. 절대 카톡이라든가 문자나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있는 데다가 댓글로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국어책에도. 인간관계도 해치고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가 있대요. 바람직한 언어 사용 자세는 절제되고 순화된 표현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원장님은 나쁜 댓글은 절대 안 씁니다. 알았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얼굴 보고 욕하는 건 괜찮아도 그지? 계속 남아있는 카톡, 문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기분이 내가 되게 안 좋을 때 특히 하지 마세요. 나중에 보면 다 후회합니다. 목적과 상대를 고려하여 대화 나누기, 역할극을 하는 과정, 상황을 선택하고 대화 목적과 상대도 분석해야 되겠죠. 대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할극을 하고 나중에 평가하기. 목적과 상대에 맞게 대화 내용을 적절히 선정했는가? 이건 너네가 읽어보세요.